네, 안녕하세요. 엔잡러 배터리입니다. 네, 오늘도 최재호 대표님을 모시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재호 대표입니다.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것이 몇 년 전부터 쇼핑몰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하셨나? 뭐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전에는 뭐 하셨어요? 원래는 프로그래밍 관련된 회사에 이제 대학교 때 취업을 해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이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대전 내려와가지고 2006년, 7년서부터 쇼핑몰 쪽 일을 배우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몇 년 정도 된 거죠? 지금부터 한 1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하셨네. 네.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쇼핑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일단은 제가 2019년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9년 초기에 이제 개인 창업을 해야겠다 시작해서 이제 나왔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사무실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지도 좀 필요했었고, 또 나 혼자 일을 해야 되니까 혼자 일해야 될 공간도 조금 필요했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봤던 게 이제 혼자서 쓸 수 있는 소규모 사무실이나 소호 사무실 같은 공간들이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 전부터 계속 찾아와 봤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미리 예약을 해뒀었죠. 빈 사무실이 나오면 연락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예약을 걸어 놓은 상태로 기다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준비를 하게 됐죠. 그 소호 사무실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이게 그 공간이나 그 사이즈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한 방 안에 한 4개 업체가 같이 쓰는 방이 있고요. 혼자 쓰는 방이 있고, 또 좀 여러 명 그룹으로 같이 한 업체가 같이 쓰는 그런 방이 있는데, 방마다 좀 금액은 달랐고요. 제가 들어갔던 방은 2019년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 4인이 쓰던 방은 한 사람당 16만 원 정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독채방,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한 4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으로 갔으면 이제 한 22만 원에서 뭐 한 26, 7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없는 거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실을 들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내는데,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증금 개념이 이제 한 달치 월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월세만 보증금으로 걸어놓으면 되니까 들어갈 때도 크게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보여졌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점이 됐고, 무엇보다도 소호 사무실을 무조건 혼자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택배비가 가장 컸죠. 그래요? 네. 택배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업체끼리 계약을 하게 되면 2,500원, 3,000원 정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소호 사무실을 통해서 택배 사무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600원, 1,700원 정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비용적인 세이브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럼 마진율을 그 택배비에서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큰 장점이네. 엄청 큰 장점이고, 또 이게 저희랑 택배랑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소호 사무실 자체에서 택배랑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 택배랑 계약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뭐 그 계약상에 관련된 책임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이런 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에 입점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택배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혼자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소규모로 부업식으로 혹은 투잡식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메리트 있는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길 먼저 시작하게 됐죠. 그 소호 사무실이 사업자 등록증 내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스튜디오를 또 쓸 수 있고, 그렇죠. 뭐 부수적인 부가 서비스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큰 장점이지 않을까요? 엄청 큰 장점이죠. 이제 그것들은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뭐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하얀색 바탕 호리존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대여를 해서 직접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의실도 빌려가지고, 이제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뭐 업체 미팅이라던가 뭐 이런 뭐 일들을 할 때 공간이 협소할 수 있는데,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니까 시간대를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쾌적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내가 업무할 수 있는 곳은 뭐 작더라도 네네. 부수적인 것들, 회의실이나 뭐 스튜디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손님들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미리 예약만 하고 쓰게 되면 뭐 전혀 문제 없고, 제가 지금 3년째 아직도 저는 소호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창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창고를 마련을 해야겠지만, 사무실 그리고 업무 공간으로서 혼자 쓰는 공간으로는 지금도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택배비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택배비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은 집에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집에서 하다 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두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소호 사무실 이용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방금 이제 소호 사무실에 관한 질문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택배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위탁 판매는 어차피 그 공급처에서 바로 고객한테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택배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겠네요. 소호 사무실은. 그렇게만 따진다 그러면은 택배비 자체가 와닿으시는 메리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쇼핑몰이라고 하는 일 자체에 택배를 빼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를 갖춘다라는 느낌에서 택배비는 어쨌든 우리가 같이 연결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그 상품을 우리가 받아서 뭐 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 촬영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소량 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여기서 발송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택배는 우리가 연결은 무조건 해놓는 게 추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어차피 택배비 자체는 우리가 쓰는 만큼 나오는 거고, 2,500원, 3,000원에 보내는 택배를 우리가 계약으로 인해서 500원, 1,000원 더 저렴하게 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애초부터 그런 체계들은 좀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선택을 하실 문제긴 한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택배인 거지, 택배 때문에 소호 사무실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택배 때문이 아니라 택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하는 곳이 소호 사무실이니까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호 사무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몇 가지 이렇게 고려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위탁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소량으로 사입을 애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거래처들을 좀 처음부터 찾으러 다녔고, 그 거래처들이 직접 가서 물건도 제가 직접 소싱을 해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택배가 필요했어요. 그런 상품들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택배와, 그리고 그 다음이 비용이었어요.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야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과연 사무실을 내가 직접 부동산을 통해서 얻는 것과 그리고 소호 사무실을 들어가는 것과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비용적으로 제일 메리트가 있는지를 계산을 했을 때 소호 사무실만큼 메리트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비용적으로. 네. 다른 데는 월세가 적은 대신에 뭐 공과금이 나온다던가 보증금이 뭐 1년에 몇백 정도 보증금을 걸어놓아야 된다던가 그 외에 뭐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비용들이 일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더 차감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소호 사무실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소호 사무실을 얻으시고 나서 네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거래처를 찾아다니면서 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테크트리가 보통 이제 소호 사무실 들어가서 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래처들을 좀 미리 찾아놨어요. 미리 업체들하고 좀 미리 컨택을 해서 주말에도 좀 미팅을 하고. 그 컨택하는 거를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물론 뭐 인맥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매 사이트들이나 사이트들을 직접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일단 전화를 했어요. 저는 업체 영업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 측의 물건을 내가 위탁이나 사입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담당자하고 연결을 좀 시켜주실 수 있느냐 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찾아낸 업체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찾아서 직접 뭐 대구에 있는 원당 공장 뭐 그 생산 공장까지 가서 거기 사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래처 연결이 된 업체들도 아직까지도 그 업체들이랑 거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인터넷 서핑하면서 좋은 상품들, 판매량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그냥 그 상품만 보는 게 아니라 판매자 정보를 꼭 보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걸 꼭 메모해서 전화해서 그 업체랑 직접 컨택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직접 컨택을 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도매 사이트나 위탁 전문 사이트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수수료를 계산을 하고 판매가를 책정을 하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그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제가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이 이후에 판매 이후에 CS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직접 거래처랑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처리나 좀 더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위탁은 위탁 사이트를 통해서 시작은 하되 결과적으로 위탁의 끝은 거래랑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 흔히 인터넷 용어 중에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 파이프라인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근데 그 사이에 위탁 사이트나 도매 사이트가 끼게 되면 사실상 한 달이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처리되는 과정도 복잡하고 중간에 거쳐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없애고 직접 업체랑 연결할 수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메리트는 뭐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처음에 이제 위탁이나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겠지만 점차 그런 영역들을 넓혀 가시면 뭐 나중에는 업체들하고 계속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신제품이 나와도 먼저 연락이 오니까 저희 쪽으로 그런 효과들이 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위탁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네.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공급처랑 연결이 되면은 뭐 하나씩 보내주진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토량 사입 정도는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사입적으로 좀 더 넓혀가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도 나중을 봤을 때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것도 맞는데 이게 업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업체들은 제조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를 아예 저희 쪽으로 일임하시는 업체들도 계세요. 그 업체에서는 우리는 생산하고 개발을 할 테니 너는 판매만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아예 맡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아니면 판매도 같이 하고 브랜딩을 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업체에서도 판매를 하고 저희한테도 판매를 하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고를 조금 확보해 놓는 게 좋긴 하지만 모든 업체가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업체의 어떤 스타일이나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조금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이 아주 큰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문가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